미적분원 1강 함수의 극한. 자, 일단은요, 처음 배우는다 생각을 하고 함수의 극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다 까먹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 보시면요, 첫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 x는 a로 수렴할 때,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 번에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요 교과서 순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쭉쭉 해볼게요. 정리, 제 습관대로.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이 극한 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극한 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무한대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올바르게 좀 잡혀 있는 분들이 공부하기 좀 수월할 거예요. 무한대. 자, 첫 번째로 인피니트. 예, 무한대라는 개념. 그죠? 팔자를 옆으로 눕힌 인피니시라는 개념 자체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잘 해 놓을 테니까 시험 대비 공부할 때도 이거를 보면서 할게. 그래서 자, 무한대는 뭐냐면은 일단은 상당히 큰 숫자, 대자. 상당히 큰 숫자.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 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100? 1000? 뭐 10억? 그냥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 뭐 10억이라고 할까? 10억에 10억 제곱? 그냥 이렇게? 엄청 크겠죠, 그러면, 그지? 숨도 못 쉬는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숫자보다 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애들이 이해를 못하진 않지만,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전히 뭐 한다 그랬죠? 네, 증가 중. 이게 중요한 거야.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여.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커져.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다? 움직이는 건 항상 물리에서 움직이는 건 뭐가 있다? 속도가 있다. 속도가 있다. 속도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커지는 증가 속도, 그지? 그래서 이 속도가 사실은 같은 무한대끼리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소의 기준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무한대랑 같은가 다른가? 일단 이런 거에 대한 논리, 무한대라는 건요, 인피니시라는 기호는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이해 갔죠? 네,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커지고 있다는 형용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얘도 크고 커지고 있고 얘도 크고 커지고 있어. 그지? 그럼 누가 크겠어?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알아? 이거 나중에 우리 알게 되거든?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는 속도를 비교할 거야. 그거. 그럼 두 개의 무한대를 비교할 때는 속도를 보세요라는 얘기야. 알았니? 누가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한대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알았니?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하겠지. 그때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배우는 무한대는 그냥 이게 물음표가 뜬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알았니?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일 것 같아? 이무한? 진짜 안 배웠네? 예. 그죠? 배가 고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오늘 밤도 안 먹었어. 그럼 내일은 얼마나 배고파? 2배로 배고파? 그냥 배고파. 큰 거 더하기 큰 거는 그냥 큰 거. 이해 갔니? 뭔 말인지?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상태라니까. 알았니? 수치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무한대라는 기호야, 기호. 알았지? 숫자가 아니라니까. 숫자에서 벗어나야 돼. 또 이런 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해버리면 무한대 제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아니죠. 이 무한대랑 앞에 있는 무한대랑 뒤에 있는 무한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야? 그냥 무한대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해 갔죠? 또 이런 건 어떨까? 무한대 그럼 빼기 무한대는 어떨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겁나 큰 거에서 겁나 큰 거, 센 거를 뺐어. 그럼 모르지 않나? 메컨드 V. 여러분들이 모르는 로트. 힘이 겁나 세. 얘도 힘이 겁나 세. 둘이 싸우면. 이거 모르잖아, 누가 센지. 맞아?
앞에 무한대가 힘이 세면 앞에 무한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지? 뒤에 무한대가 힘이 겁나 세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겠고, 두 개의 무한대가 힘이 얼추 비슷하다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1 차이가 난다면. 이해갔니,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가 떠버린다는 얘기지. 알겠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요, 어떻게 될까?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도 앞에 무한대가 힘이 세면은, 이제 무한대가 될 거야. 근데 뒤에 무한대가 힘이 세면, 분모가 힘이 센 거잖아. 얘들아, 분모가 힘이 세면 숫자는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왜 그런 줄 알아? y는 x분의 10억을 떠올려봐. 야, 10억이라는 숫자 상당히 큰 숫자지. 거의 무한대로 봐도 무방하잖아, 그지? 이 그래프 그려볼래?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거 알죠, 이거? 양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x가 10억을 넘어서 10억일 때 얼마? x가 10억일 때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10억분의 10억이니까. 근데 10억보다 훨씬 큰 숫자가 얼마 돼? 나중에 점근선이 0으로 붙어버리잖아, 그지? x가 엄청 커지면 0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x가, 뒤에 x가, 이게 10억보다 겁나 커, 그지? 0으로 갈 수도 있고, 10억보다 되게 작아. 이게 1이야, x가 1이야. 그죠? 그럼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물음표가 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뭐가 필요해? 힘 싸움을 벌일 거야. 겁나 힘이 센 애들끼리 힘이 반대로 작용했잖아, 지금, 그지? 얘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얘는 분자 방향, 분모 방향, 그지? 근데 이건 어때? 에이스끼리 같은 팀이잖아, 지금. 메시랑 호날두랑 같은 팀이 뛰는 거야. 겁나 잘하겠지. 메시랑 호날두 같은 팀이야, 이거. 반대 팀이고. 이해 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 호날두라고 치면은 둘이 게임을 벌이면 게임 결과 차이가, 스코어 차이가 한 1점 차이, 2점 차이 보기 나겠지만, 메시, 호날두가 같은 팀을 뛰어버린다면, 이제 초등팀 3대로. 그지? 한 100대 나올걸? 혼자 다 넣을 거 아니야, 그지? 아마 1분에 한 골 넣을걸? 90분 동안? 초딩 상대라면? 맞잖아. 예. 그런 느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대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개념이 좀 잘 서 있어야 돼. 이거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누가 빨리 캐치하냐 싸움이야. 이해 간 것 같아, 여기는? 대충 기억 속에 있죠. 두 번째 이야기 할 거야. 두 번째. 여기서 무한대를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두 번째 때문인데, 두 번째. 뭐? 이거. 0. 일단은 0이죠. 일단 0인데, 얘가, 이건 어쩔 수 없어. 표현의 한계야. 정말 진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숫자 0. 숫자 0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진짜 숫자 0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 이거 아는 애들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0이야. 아, 이거 가짜 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덜 배운 애들은 진짜 0인지 가짜 0인지를 몰라. 이해가? 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가짜 0 있잖아, 가짜 0. 가짜 0이라는 건 0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0이 있잖아, 0, 제로. 나는 진짜 0을 말할 때는 제로라고 표현해. 왜? 이렇게 동그라미 써버리면 이게 무한소인지 진짜 제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쓰는 거고요. 진짜 0을 내가 꼭 표현할 때는 제로라고 씁니다. 제로는 진짜 0이니까 없을 무자. 그럼 이게 무한소는 뭐죠? 무한소라고 부르는데, 무한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얘들아.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제로 옆에 바로 붙어있는, 오른쪽에 붙어있는 0, 그지? 0이 되게 가까우니까 거의 0이야. 거의 0. 거의 0, 가짜 0, 무한소 똑같은 말이야. 무한소, 가짜 0, 0,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지? 거의 0.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말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다 비슷한 의미야, 그지? 근데 여러분 0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0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0은 부호를 결정하는 경계값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1이 있어, 1. 진짜 1이 있으면 1보다 살짝 큰 1도 있겠지, 그지? 1보다 살짝 작은 0.999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둘 다 양수이긴 하잖아. 근데 마침 0이라는 건 어디 서 있어? 양과 음의 경계에 서 있잖아. 그래서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얼마야? 0보다 살짝 작은 끈덕지인데, 얼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돼? 이해갔지? 그래서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호가 바뀌는 거에서 선생님들의 문제를 또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놔. 무한소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죠? 0에 되게 가까운 상황인데 양수 0도 무한수도 있고 음수 무한수도 있다. 그지?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줄게.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그죠? 그 값은 0에 되게 가깝잖아. 그지? 근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걸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아니, 아니, 직관적으로 무한대분의 1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1도 양수고 무한대도 양수잖아.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잖아. 근데 여러분 1분의 x는 이거 말했잖아. 아까 그래프 보라고. 유리하면서 그래프 보시면 돼요. y는 x분의 1 그래프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간 거잖아. x가 요점까지 갔다고. 그럼 거의 이게 붙어버리잖아. 그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여기. x축보다 위에 있잖아. 플러스 0이지. 그지? 요런 느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는. 그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것도 그래프로 내가 확인시켜 줄게. 해석하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해석하기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해석하기라는 거는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게 해석하기 아니라 풀어야 되는 방정식을 그래프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보고 해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근이 3이 나왔어. 그럼 3이 근이라는 의미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얘기 해석하기거든요. 예. 그래프로 보는 습관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갈 곳은 결국 이쪽입니다. 특히 이과 같은 애들은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뭐 해주면 돼?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그래프 배우는 거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게 같지? 근데 x가 어디로 갔어? 이 무한대도 집어넣었잖아. 그지? x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무한대로 가면 얼마 돼? 거의 x축에 붙어 있으니까 거의 0일 거야. 근데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음수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무한소는 무한대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소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니? 그럼 내가 무한대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지 알겠어? 이거 설명하려고. 그지? 네.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 이거 말고 선생님 0 말고 0의 왼쪽이랑 오른쪽을 내가 의도치 않게 조사를 했잖아 지금. 그지? 그럼 0 말고 A가 있어. 어떤 특정한 X축에. 그죠? 여기 진짜 A가 딱 있는 거야. 진짜 A. 그지? 너 키 얼마야? 특히 여학생들 이런 거 민감하잖아. 여학생들. 뭐 길 가다가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친한 애들한테 다 물어봐. 너 키 얼마야? 좀 작은 애한테. 뭐라는 줄 알아? 다 160이래. 다 160이래. 뭐 국가대표 키야. 여학생들은 다 키가 160이야. 너 키 얼마야? 160. 158. 너 키 얼마야? 160. 157. 160 넘는 애들은 161, 162 이렇게 말하지 160이라고 말 안 하거든. 너 키 얼마야? 160. 165, 155구나. 신발 높여가지고 160. 그냥 대충 걔네들은 근사값을 얘기해. 항상 이렇게. 150이라고 말하기 싫어하거든. 너는 마찬가지야. 수업 몇 점 맞았어? 60이요. 아, 58점. 그지? 몇 등급이야? 2등급이요. 꼬리비 2등급.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 대충 그런 느낌으로. 자, A가 있으면 대충 근사값 A라고, 그냥 A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A보다 살짝 큰 데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살짝 A보다 살짝 작은 이만큼 차이 나는 그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A 값은 A 플러스 0이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A 플러스 0이라고 그지? 여기는 A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 0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0도 있잖아. A가 0이 만약에 가짜 0이긴 하죠 이거죠. 가짜 0이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저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0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까지는 별로 특별한 케이스만 고민하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플러스 무한소를 잡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양의 무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 자, 음의 무한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한소의 정확히 정체는 여기지 이거지. 마이너스를 제외한 무한대분의 얘를 나는 무한소라고 부르는 거지. 부호가 양수인. 이해 갔니? 얘는 마이너스 붙여버렸잖아. 예, 그런 의미로. 알겠지, 뭐 말인지. 네. 그래서 과거에는요, 너는 못 믿겠지만, 뭐 믿을 생각도 없고, 뭐 놀랍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뭐 그러던 말도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A 주변에 있는 두 개의 값을요, A 플러스 0, A 빼기 0이라고 적었어요, 진짜로.
나는 학창시절에 이런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배웠거든. 그런데 대학교를 갔더니 갑자기 뭐 극한 문제, 극한 나오는데 뭐 이런 기호가 있더라고. 이거 얼마나 허전했는지 알았지? 없어가지고. A 더하기 뭘 더한 거야? A 빼기 뭘 뺀 거야? 되게 허전했는데, 예,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빼기 0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웠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어?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고 고도화되고 헷갈린다면은 여러분들을 요거로 풀면 다 풀립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트릭을 우리는 배제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얘가 더 내가 볼 때는, 몰라, 난 어릴 때 이거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화끈해, 얘가. 영어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이라든지 계산할 때 풀면 되거든. 헷갈릴 때는 요거로 푸세요. 쓰긴 할 거야. 우리 문제 풀다가 요거 쓰는 문제 나오긴 할 거야. 있어, 문제가. 하나니? 내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 용어도 배우자. 그러면 요 숫자는 A보다 일단은 큰 숫자잖아. A야, 아니야? 이 숫자 A야, 아니야? 그지? 아니라고 말해야 돼. A 아니야. A 아니야. 얘는 A야. 얘는 A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숫자냐면 A에 매우 붙어 있지만 A보다 살짝 큰 값. 되게 애매하죠. 얘는 거의 A인데 실제로는 A보다 눈곱만큼 작아. 그런 느낌. 얘는 거의 0인데 0보다 살짝 커. 요거는 거의 0인데 0보다 살짝, 얼마큼? 진짜 살짝, 그지? 0.0000이 100개 있어. 0.000 100이 있다고. 1 정도 큰 숫자, 작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얘를 극한이라고 극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극한. 오케이? 극한이라는 얘기는 리미테이션인데 뭐냐면 끊임없이 A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봐봐. A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요. A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무한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야. 만나진 않아요. 만나버리면 함수값이 A가 돼버리는 거니까. 만나진 않고 영원히 만나진 않고 그냥 여기 최대한 붙어있는 거. 근데 A보다 커져가. 크지? 조금 크지? 수학에서는요. 이 X축을 놓고 봤을 때 큰 값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이지? 여기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극한일 것 같아? 잘했어요. 얘는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 A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얘는? 이 A는 그냥 A입니다. 그냥 A예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썼던 숫자,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알았니? 요거 재료는 숫자예요. 이건 재료는 숫자입니다. 얘는, 이거 숫자 아니에요. 숫자 아닙니다, 이거. 왜 숫자가 아닌 줄 알아? 혹시 내용 들었으면 왜 얘가 내가 숫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뭔지 알아? 움직이잖아. 계속 접근하잖아, 이렇게. 이 무한대가 이 플러스 0이 그저 계속 0이 0, 뭐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0.01 점도 접근해서 A 더하기 0.001 점도 접근해서 A에 0.001 주도에 접근하는 거잖아, 그지? 점점점 이 0은 작아질 거란 말이야. 이 무한대가 커지면서 얘는 점점 작아질 거란 얘기잖아. 무한대가 움직인다며. 그럼 무한대분의 1인 0도 움직일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겠지. 무한대가 커지는 만큼.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 숫자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까 내가 무한대 숫자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의 형용사, 점점 커지는 형용사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소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상수값은 아니야.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A 이 정도 느낌만 받으면 돼.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요 핵심 엔진들 이런 걸 세 가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또 분별 못하는 상황도 있거든. 아까 내가 요 0이라고 적었잖아. 이 0은 지금 분별할 수 있어, 없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냥 0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이 적은 사람이 이게 무한소 0을 적었는지 아니면 진짜 숫자 제로를 적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면 단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단서가 나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숫자를 써놓은 것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너 키 얼마야? 160 적어놨으면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160이 나오는지 출처가 없잖아, 그지? 이게 진짜 160인지 160보다 조금 작은 건지 큰 건지는 몰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숫자에서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가 붙어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생긴 거야. 이해 갔어? 3이라고 말하면 3보다 큰지 작은지 3인지 세 개 중에 한 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두 개를 왜 더 만들었을까, 얘들아? 왜 미분이 왜 나와? 미분이 왜 나와? 말했잖아. 극한이라는 거는 하나의 뭐야? 새로운 측정 도구야. 측정 도구. 저 친구가 여기 뭐가 종양이 있네. 딱 분위기 그죠? 뻘쳐놨네, 그지? 오케이? 그 종양을 제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거해야 돼? 손을 넣어? 입으로 넣어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뜯어내. 뚝 뜯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뜯으면 죽어. 어떻게 해? 의학에서는 뭘로 해? 그래서 뭐 내시경처럼 뭐 얇은 거 작은 거 집어넣잖아. 작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작은데 기능은 또 발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노 기술이 필요하잖아. 맞아? 점점 작게 만들어. 세부적인 뭔가 작업을,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의 주체가 되는 어떤 기기, 그죠? 도구가 되게 작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니, 뭐 알고 봤더니 요만한 좁쌀만한 크기의 종양이야, 보통. 보통, 뭐 그래. 검사에서 나오는 종양의 크기는 1cm, 2cm가 아니야. 0.1cm 막 이래. 아, 위에서 뭐 0.1cm짜리 뭐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0.1cm 생각해보면 이만한 거거든? 이게 종양. 그거를 카메라로 좀 촬영도 해야 되는 거잖아.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점점 날카롭다는 얘기는 범위가, 규모가 작은 관찰 도구가 필요한 거지. 그 관찰 도구가 극한이라니까. A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A의 바로 왼쪽과 A의 바로 오른쪽. A 다음에 숫자가 얼마야? A 더하기 1입니다. 이거 엉망이지. A 다음에 숫자는 A 더하기 1이야? 아니잖아. 얼마야, 그러면? 표현 못 하잖아, 그지? 3 다음에 숫자는 3.1이야? 아니잖아. 3.01이야? 아니잖아. 3.001이야? 아니잖아. 100분의 1이면 3.001이면 충분히 작게 한 거 아닌가? 더 작을 수 있잖아. 그게 극한이라니까. 아주 바로 옆에 아주 미세하게 볼 수 있는 추가적인 해석 도구가 뭐야? 극한이야. 도구를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함수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정말 자세하게. 이해 갔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극한, 새로운 어떤 함수의 분석 도구가 뭐가 된다? 극한이 된다. 그래서 무한대 출발해가지고 뭘 만들었어? 결국 0이라는 거 있잖아. 무한소. 결국 이 0이라는 거, A 플러스 0. A 근처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갔죠? 네. 보시면 관찰 도구입니다. 관찰 도구.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막 신기하고 막 생소하고 이러니까 좀 문제로 나와. 무한대 연산 문제가 나오다가 나중에 문제가 안 나오고, 사실은 이 무한대라는 도구는 무한대분의 1을 이용해서 무한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쓰냐를 배우는 거지, 무한대 그걸 공부하지 않아요. 의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쓰는 그거 있잖아. 이렇게 카메라, 미니 카메라라든지 자르던 절제 도구들이 있잖아. 의사들이 그거를 만들진 않아. 의사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이상점을 찾아내고, 그지? 그걸 어떻게 치료해주는가를 공부하는 게 의사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건 다른 회사잖아, 그지? 이거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는 거거든. 결국 우리는 이 의료기기를 잘 써가지고 fx라는 함수를 해석을 잘할 거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전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지? 다 함수가 뭐 부드럽게 이쁘게 연결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여기가 있는데 이게 1이야, 이게 3이야. 이 높이가 얼마 할래? 2야, 그죠? 이 높이가 얼마 할래? 3이야. 예를 들어서, 그지? 여기를 볼게, 그지? 관찰 한번 하자. 이거 좌표 얼마야? 1,2라고 적으면 되지 않을까? 이 좌표는 얼마라고 읽으면 되더라? 3,3이라고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내가 앞으로 극한 설명할 때 나는 이 도구를 쓸 건데, 이게 바로 되게 얄카로운, 두께가 보이잖아, 그지? 두께가 보이는데 거의 0. 얼마 되게 작게 할게. 그러면 1일 때 정확히 보면 1일 때 높이는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좀 도구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럼 1보다 살짝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지? 이게 살짝이야? 겁나 많이 갔지? 그럼 여러분이 살짝이라고 말하면 너무 붙이면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적당히 이만큼을 내가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 간격이 플러스 0이야. 그 상황을 보세요. 요렇게 선을 걷어, 그지?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0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이 높이 보세요, 높이. 높이가 거의 얼마겠어? 거의 2에 붙어 있겠지. 이거 2라고 해도 이해가?
확실히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실 여기 보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보는 거야. 그지? 거의 붙어 있어. 여기저기 보면 거의 높이가 2잖아. 근데 2보다 커 작아. 그거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건 이해가? 그거 보여야 돼. 다시 할게. 그럼 여기가 1보다 살짝 왼쪽에 있지. 여기에 x좌표는 얼마? 1 빼기 0이라고 잡으면 돼. 그럼 여기 봐봐. 높이가 거의 2일 거야. 근데 2보다? 그럼 높이의 극한값을 표현하면 여기는 표현한다면 2 빼기 0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여기는 2 플러스 0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돼. 새로운 도구가 두 개 생긴 거야. 이제 어떤 값이 주어지면 그거의 왼쪽이랑 오른쪽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이해가?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고 이건 왜 있냐, 그지?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 도움돼요? 예, 도움되는 상황들이 나올 거거든. 어떤 상황이 나오냐?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상황 또는 내가 연출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계속 나왔지만 유리함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웠던 최초의 불연속 함수. 이런 그래프. y는 x분의 1이라고 할까? 괜찮지? 그러면 자 0일 때를 관찰을 한번 해볼게. 0일 때. 0일 때를 관찰하면 0을 딱 놓으면 되거든. 정통으로 0, 그지? 그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거야. 뭐 말인지 이해가니? 이거 이해 잘해야 돼. 결과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로분의 1은 얼마야? 제로분의 1은 없다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모가 0이 되면 숫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야. 괜찮아? 근데 제로가 아니라 여기 살짝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킬게, 얘들아. 우극한이면 살짝 오른쪽으로 대충 이렇게 갔다라고 볼게, 그지? 그럼 만나는 점이 있겠지? 이 높이 얼마로 보여? 사실은 너무 내가 간격을 넓게 해서 그러잖아. 사실 간격을 조금만 하는 거잖아, 그지? 어디까지 올라가? 겁나 올라가겠지, 그지? 얼마? 무한대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0 플러스 0분의 1은 얼마? 무한대일 거야. 앞에 0은 진짜 0이고, 뒤에 0은 무한소일 거야, 그지? 제로 플러스 0이겠지, 그지? 높이가 무한대가 되겠지. 이해 갔니? 그럼 이건 얼마일까? 여기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0 빼기 0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 갔니? 그럼 봐봐. 0일 때는 함수값이 없고 0일 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지? 0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갔더니 무한대로 폭주해버리고 0에서 왼쪽으로 살짝 내려갔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폭주해버리잖아. 어때? 세 가지 상황이 다 다르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린 뭐가 필요해? 극한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극한이 없으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요라고 해야 돼, 여기. 얘들아, 여기요. 여기 부분 얼마? 여기 부분도 합니까? 여기 부분. 손가락 찝은 다음에. 그럼 애들이 여기 부분은 높이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거 얘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여기요라고 쓸 거야? 뭔가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 도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다? 무한대 이해했으면 무한대분의 1 이해했고, 그지? 그 무한대분의 1이 아주 날카로운 하나의 마이크로미터가 돼가지고 그거를 확인해보자는 얘기지. 할 수 있겠어? 대단한 이야기 아니야. 그 당분간은 뭐가 나와? 이 극한에 대한 연산이 나올 거야. 극한에 대한 연산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 부분에 관한 연산이거든. 시험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근데 이제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면 미적분하고 완전히 이제 해석으로 돼가지고 이런 극한에 대한 연산이 아니라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따지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 이상한 함수.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 x는 대충 1이라고 할게. 이렇게 올라가. 뻥 뚫려 있어, 이렇게. 뻥. 얼마 할까, 이 좌표? 대충 4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이 높이는 대충 2라고 할게. 이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서, 그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 본 적은 없을 거야, 그지? 나올 필요가 없었고, 또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극한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됐지만, 지금은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물어볼게. 이게 fx니까 정확하게 f1 얼마죠? f1.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1에서의 높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에서의 높이는 2예요, 4예요? 꽉 차 있는 부분 보는 거야, 얘들아. 꽉 차 있는. 이 빈칸 하나 보는 거 아니야? 얼마? 예, 정통으로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 있잖아.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높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푸는 것보다 표현이 더 중요하거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한을 씁니다. 잘 봐.
극한 단어는 limit거든. limit. 오케이? lim까지만 적어요. 이렇게. it는 생략하고. 그리고 x가 화살표입니다. 1. 이런 뜻이야. 이해 안 해? fx. 이런 뜻이 이제 분석하라는 도구예요. 명령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리미트. 최대한 접근시키세요. 라는 뜻입니다. 접근시키라는 명령어예요. 알았지? x가 얼로? 화살표.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x가 1로 접근하라는 얘기는요. 이 얘기입니다. x가 1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같지는 않다는 얘기야. 만나지는 말고 접근만 시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x가 실질적으로 애들이 그래서 1을 집어넣는 계산성 때문에 1을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일치한다 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x는 1은 닿지 않아. 그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 이거. x가 1로 접근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랑 왼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잖아. 그걸 한 번에 표현한 거야, 얘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 다 봐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1에서 오른쪽으로 접근시켰는지 왼쪽으로 접근시켰는지 모르잖아요. 얘가? 그래서 능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극한을 이렇게 쓰거든? 익숙하죠? 많이 봤어요. 그럼 1 플러스 0 이렇게, 그지? 1 플러스라고 요즘 교육과정은 1 플러스라는 자는 이거를 적을 겁니다. 그냥. 예, 저는 적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안 적어. 이렇게. 됐어? 그럼 확인해보자. 이거 어디 보란 얘기야? 1을 보란 얘기가 아니지. 1보다 어디? 살짝 오른쪽. 살짝 이만큼이야. 그지? 그럼 대충 여기잖아. 내가 X표로 할게. 이 선 그러면 괜히 그래프가 헷갈리니까 1보다 살짝 오른쪽. 그냥 여기 정도, 이렇게 여기 정도씩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말해봐. 높이는 거의 2일 거야. 2보다 크자가. 이거 알아야 돼. 보여야 돼. 2보다 작지? 이거 못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냥 2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답안 정리할 때 어떻게 줘야 돼? 잘 들어. 2라고 적으면 끝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뭐? 2보다 좀 작아. 2 빼기 0.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라고 답안지에 2 빼기 0 적지 마시고 최종 결론이잖아. 그냥 이때는 살짝 지워주고. 알긴 알잖아. 그래서 결국 뭐가 탄생하는 거야? 너 키 얼마야? 160이 나온 거야. 아, 160보다 좀 작지만 160이야. 이런 느낌으로.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리미트 x가 1 빼기 0. 그지? 요것도 한번 적어볼까? 그럼 어디 보란 얘기인 줄 알지? x가 1 보란 얘기 아니야, 얘들아. 1이 여기 있으면 1보다 살짝 왼쪽 보란 얘기야. 살짝 왼쪽. 그럼 이 정도니까 요 정도구나. 대충 얼마야? 어바웃으로 4잖아. 4보다 커 작아? 4보다 작지? 그러니까 4보다 작은 건 알아. 아는데 최종 결론 답안 적을 땐 뭐로 적어? 그냥 4로 적으시면 된다. 대충 4.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우리는 2라고 적었지만 해석을 해서 2 빼기 0인 거 알잖아. 그지? 4라고 적었지만 4 빼기 0인 것도 알잖아. 그지? 이 값이 또 다른 어떤 함수 해석의 재료로 들어가. 또 다른 끝이 아니, 최종 결론이 아니라 얘가 어떤 중간 단계고 얘가 또 다른 함수의 해석의 중간 단위로 또 싹 들어갈 때는 2가 아니라 2 빼기 0을 반영해 줘야 돼. 실제로 2 빼기 0이니까. 이거 아니니까. 얘도 4 빼기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끝까지 반영은 다 해줘야 돼. 끝까지 반영은 다 해주고 마지막 최종 결론일 때만 대충 어바웃으로 대충 근사값을 말하면 된다고.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뭔 말인지? 네. 너 키 얼마야? 160이요. 160보다 좀 작거든? 근데 이 놀이기구를 타려면 160 이상만 탈 수 있어. 그럼 못하는 거야, 얘는. 160이지 못하는 160이야. 얘는 키 얼마야? 160이요. 얘는 160보다 좀 큰 애거든? 근데 이 놀이기구는 160 이상만 탈 수 있어. 탈 수 있는 거야. 똑같은 160인데 갈라지잖아. 그지? 판단 기준을 작용할 때는 반영해주란 얘기지. 진짜 160은 탈 수 있는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그냥 키를 말할 때 160이라고 말하지만 그 키를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통해서 뭐 OX 할 때는 얘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이렇게 판단 기준을 만들어 줄 때는 반영해 주는 거야. 되게 중요해. 이게 잘 나와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또 대충 이해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마이크로미터 극한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내가 웬만하면 설명 다 했거든요. 설명 다 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생략한 게 있어. 뭘 생략했냐면 연습을 안 했어. 극한 연산에 대한 연습을 안 했는데 뭐 그런 연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뭐 아까 말했던 그 무한대끼리 연산이 안 돼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좀 잘 나오는데 거기 부분 틀린 사람은 참 적죠. 극한 연산은 너무 쉬워서 대수보다 훨씬 낫죠.
일단은 어디 보시냐면 하나하나 책에 있는 10페이지부터 확인을 한번 하면서 밑줄만 치면서 넘어갈게요. 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밑도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했기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 x가 a로 갔는데 a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두 가지 다 보는 거야. 자, 그래프랑 같이 보세요. 그래프랑 같이 봤더니 x가 a로 갔을 때의 극한 값이 대충 l이죠. l. 대충 작을 때도 l이고 클 때도 l이잖아. 그제?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극한이 우극한이었을 때는 l보다 위에 있죠. 우극한일 때는 l 플러스 0이야. 그리고 좌극한일 때는 l 빼기 0이겠죠? 그럼 여러분 l 플러스 0과 그죠? l 빼기 0이 나왔는데 좌랑 우가 그지? 이거는 그냥 최종 결론은 그냥 l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알았니? 이해 갔죠? 대충 근사가 비슷하잖아. 최종 결론이잖아. 그럴 때 우리는 좌랑 우랑 같게 나왔지.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하고 그지? 이럴 때 자, 이런 용어를 써요. 이거를 L이라고 이제 두 개 같으니까 L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를 들어서 이거는 L인데 이거는 L인데 우극한은 L인데 좌극한이 L 플러스 1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럼 우랑 좌랑 다르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다를 때 어떻게 할까? 왼쪽은 L인데 오른쪽은 L 플러스 1 달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없다라고 해요. 이해가? 아예 다르면 표현이 안 돼. 같을 때만 답을 적을 수가 있는 거야. 다르면 뭐 이상한 애들 많아. 다르면 평균을 내. 몇 평균 되는지 모르겠어. 없어. 알았지? 좌랑 우랑 같아야지만 극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이거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 이해갔니? 수렴이라는 단어가 쓴 거야.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이렇게 숫자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우극한은 L인데 좌극한은 L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fx는 어떻게 적어야지? 좌랑 우랑 틀리니까 뭐 평균을 내야 되나, 큰 거를 작아야 되나, 작아야 되나, 그냥 는 없다 라고 써도 돼요. 극한 없다. 써도 괜찮고요. 좀 더 우아하게 적는다면, 뭐, 수렴하지 않는다도 나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수렴의 반대말은 뭐야? 다이버전스. 발산한다.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좌랑 우랑 같을 때나 우리가 수렴한다 그래. 알았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뭐 그런 얘기 한 거고, 하나 더. 리미트 x가 a로 갔는데 fx를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L과 L 숫자로 같은 게 아니라 뭐 플러스 L 플러스 0일 때 뭐 A 우극한일 때는 무한대고 그죠? 좌극한일 때도 무한대야. 좌일 때도 무한대고 우일 때도 무한대야. 이해 갔어? 이럴 때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 얘는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적는 게 아니라 얘들아 수렴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설명 안 했는데 지금 해주면 수렴이라는 얘기는요. 상수 두 개가 같아야 돼, 그지? 이렇게 두 값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나온 두 개의 상황이 있잖아. 두 개의 상황이 같은 숫자로 돼야 돼. 같은 숫자. 뭐라고? 같은 숫자라. 그지? 숫자라고. 같다는 것도 포인트지만 숫자라는 것도 포인트거든. 이해갔니? 같다는 건 성립했지만 숫자야. 숫자 아니잖아. 그래서 자, 누군가 여러분 수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 표현이 겁니다. 수렴의 정의는요, 수능 볼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한 개의 상수값이야. 같은 숫자보다 좀 더 내가 좀 확실히 좀 디테일하게 말한 거야. 한 개의 상수값, 극한의 상황이 한 개의 상수값으로 표현이 되는 게 수렴입니다. 알았어? 논술 같은 경우에서 가끔 그저 표현하기 애매한 여러 가지 극한의 상황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돼요. 그냥 각각 따로따로 구해. 따로따로 구해봤더니 상수가 나왔는데 서로 다르다?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얘가? 아니면 뭐 한 개 나오긴 했는데 그죠? 숫자가 아니야. 아,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알았지? 기준이 이거야. 한 개의 상수값. 조건이 몇 조건이야? 조건이 이 조건입니다. 한 개라는 조건과 상수라는 조건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아닌 모든 경우는 다 발산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알았지? 발산입니다. 알겠어, 뭔 말인지?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용어야, 용어. 약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이런 약속을 사용할 거다. 넘어가 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밑에 10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이거 괜찮은 질문이니까 10페이지 아래쪽에 체크 좀 하시면서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요. 그죠? x가 a로 갈 때 fx는, 자, 좌극한이 얼마죠? L이죠, L. 우극한은 얼마죠? L이죠. 함수값은 얼마죠? L이죠. 근데 일단 좌극한이, 여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단 L로 갔잖아, 그지? 그럼 극한이 얼마죠? 네, 그냥 극한이 L이다 말하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좌랑 우랑 같을 때는 그냥 한 번에 극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한도 L이고 함수값도 L이죠.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 볼까? 두 번째 그래프, 자, 중요한 거야. 자, 극한이 얼마입니까? L이죠. 좌랑 우는 같잖아. 함수값은 좀 위로 올라가 있지만 극한은 같잖아. 이해 갔니?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해가? 극한이 얼마라고 다 같이? L이야. 함수값은? 베타죠. 네, 베타 그냥. 그지? L과 베타는 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도 극한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극한은 그 A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A보다 살짝 왼쪽과 살짝 오른쪽 순간을 보는 거니까. 알겠어?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번엔 함수값이 A일 때 얼마야? 아예 뻥 뚫려 있죠? 얘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죠? 함수값 없어요. 그럼 극한값은 있니, 없니? 예, 있어요. 극한값 있습니다. 그지?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은 서로 독립적인 거야. 뭐 함수값이 없으니까 극한이 없다 이런 거 없어. 함수값이 있든 말든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간에 그냥 좌랑 우만 같으면 극한은 있는 거야. 알겠니? 아직 괜찮죠? 또 넘어가 봐.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자, x가 a로 갔을 때 함수의 발산이라고 나왔잖아. 아까 내가 발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발산은 이거예요. 한 개의 상수값의 여집합이 발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알았니? 한 개의 상수값이 아닌 모든 경우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개가 나오든 아니면 상수가 아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든 다 발산입니다. 그럼 그래프 보시면 한번 확인만 할게요. 발산이 맞는 편인지. 자, 그래프를 보세요. 그냥 그래프 보시고 확인해 볼게요. 자, A에서의 함수값은 있어, 없어? A에서의 함수값 없죠, 그냥. 근데 우리가 극한 볼 때는 A 보는 거 아니죠? A의 살짝 왼쪽이랑 오른쪽 보는 거야, 다 같이. 그럼 A의 왼쪽 값 쓸 때 대입하면은 무한대죠? A의 오른쪽 값도 무한대지? 그러면, 왼쪽도 무한대고 오른쪽도 무한대 같으네? 한 개는 맞네? 근데 상수값이야? 아니니까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 알겠네, 뭔 말인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그냥 무한대로 간다. 화살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 이거는. 근데 이게 뭐 내가 등으로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얘들아 뭐 수렴한다는 말은 아니야. 발산이야. 이해 갔어, 뭔 말인지? 네, 넘어갈게요. 또 2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볼 게 뭐 있어? 그냥 그래프만 보기, 그래프만. 자, A일 때 함수값 여전히 없죠? 우극한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죠? 좌극한일 때 얼마야? 잘했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지? 이해가?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말하면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죠? 수렴하진 않는 거야. 이해 갔어? 넘어갈게. 다음. 자, 이제 또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는, 이 페이지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볼게요. 3번에 1번 그래프 볼게요. 3번에 12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3번 박스의 1번 그래프. 자, fx 그래프 확인했어요?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이 얼마 나오죠? 거의 L, 그죠? 높이가 L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이게 높이가 L이거든?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오른쪽 보라는 얘기잖아, 그지? 거의 L 쪽으로 붙어 있지. 근데 L보다 위에 아래야.
조금 이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l인데 l로 적으면서 마음속으로는 l 플러스 0으로. 요거까지 보면 좋아. 이번에는 여기 왼쪽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게 m이거든. 여기가 m. 괜찮아? 그럼 m으로 나왔으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거의 m에 붙어버리잖아. 근데 m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m이라고 적긴 적대 마음속으로는 m 빼기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할만하지? 이게 대수보다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런데 왜 교육과정 이렇게 바꿨는지 이해가 안 가. 왜 대수를 왜 먼저 뽑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좀 잘못된 과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넘어가. 패스. 다음 이제서야 비로소 여기서 이제 우극한이랑 좌극한의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제서야.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다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배워야 되는 내용을 책으로 편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확인할게요. 그래프 볼게요. 자, 다 같이 1번의 우극한, 1번 그냥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1번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그래프. 자, A에서의 함수값 얼마? 읽어. L. A에서의 우극한 얼마? L. 인데 L 플러스 0. 그지? 자, A에서의 좌극한 M.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다 이해한 거야.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은 드디어 극한이라는 새로운 그래프의 해석 도구를 습득을 한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이제는 식으로 나올 거거든. 이제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지금은 그래프만 나왔잖아, 얘들아. 이제 식으로 나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식이 더 쉬워. 식이 더 쉬워. 자, 요거는 이제 글쎄요, 요거 해주는 게 좀 계산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쭉 한번 해볼게. 좀 설명할게. 이 책 안 보고 봐봐. 쭉 들어야 돼. 얘도 순서가 좀 꼬여 있어가지고 순서가 좀 꼬여 있거든. 아, 쉬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만큼을 내가 너네들 뱃속에 넣어줘야 되거든. 이만한 내가 뱃속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돼? 배를 갈라서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게 쪼개서 먹는 거잖아. 그게 썰어 먹잖아. 그게 먹다 보니까 순서가 생기잖아. 사실 이게 동시에 먹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정이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몽땅 그리기 위해서 내가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 지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수학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한 덩어리의 지식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편하게, 소화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분야별로 잘라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 극한 단원에서 이제 연습을, 계산을 이제 할 건데, 식이야, 식.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순서를 좀 내가 이제 꿨죠. 지난번에도 꿨었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 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맞춰볼게요. 이거는 너무 사라져가지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얘부터 하는 게 맞아.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알 수 없다 그랬지. 아까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 분자에 있는 무한대랑 분모에 있는 무한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잖아. 분자가 커지면 전체 숫자는 커지려고 하고 있고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무한대와 아래 무한대의 파워게임이야. 심싸움이라고. 알았니? 누가 더 셌는지를 볼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유형은 파워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냥. 파워게임이라고 하고, 대장전이라고 불러요. 한 반이 뭐 30명인데, 30대 30으로 패스하자 얘기했는데, 윗반이랑 아랫반이랑 이제 12가 붙어가지고, 30대 30으로 패스하면 죽죠, 사람. 뭐, 싸움 끝냈으면 하나 죽어 있어, 밟혀가지고. 의도치 않게. 초반에 KO 당하면 밟혀가지고 죽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얘네 반 짱이랑 우리 반 짱이랑 싸우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요. 체계랑 관계없이 제가 예제까지 만들게. 예, 보세요,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기본적인 극한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파워. 이 파워의 기준을 줄게요. 알면 편하거든.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 극한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알면 안 돼. 되게 웃겨. 극한의 파워를 가리키지도 않아. 써서도 안 돼. 근데 문제로 나오는 거지.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요. 극한의 그 어떤 식에 대한 그 식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로 뻗어나간 식의 파워라는 걸 로피탈이 증명을 해버리는데 또 고교 교육 과정에서 로피탈 쓰면 난리 난다고. 또 뭐 반칙이니 어쩌니 학교에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 난 쓸 거거든요. 나는 미리 말할게. 나는 로피탈 쓸 건데 내가 쓰는 로피탈은 정확히 말하면 로피탈이 아닙니다. 코피탈이에요. 코리아 로피탈이야. 로피탈 진짜 아니라고. 난 증명하고 쓸 거니까. 로피탈의 정리는 지금 고교 과정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만 제가 쓰는 로피탈은 증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쓸 거거든. 난 서술형으로 나와도 나는 증명하고 쓸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게 만들 거고. 알았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로피탈과 결과가 같은 유사한 새로운 개념이야. 여튼 진짜 로피탈은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받아들입시다. 자, 파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가장 힘이 센 거. 지수함수가 힘이 제일 세요. 지수함수가 힘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힘이 셉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이과 무조건 넘어가야 증명이 돼요. 알았니? 그 다음에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함수 중에서 로그 함수도 무한대로 뻗어나가긴 하거든. 로그 함수가 힘이 제일 작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같은 지수함수끼리는 누가 힘이 세요? 근데 같은 지수함수끼리는 미수 있잖아. 미수.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3의 x제곱이 있다고 쳤을 때 밑이 2인 지수가 있고 밑이 3인 지수가 있잖아. 밑이 크기가 센 게 세. 그냥 같은 것끼리는 밑끼리 비교하면 돼. 밑. 지수는 밑이 큰 게 힘이 세고요. 다항식은 차수가 높은 게 힘이 셉니다. 알았니? 로그 함수는 거의 안 나오는 관계로 하지 말자. 알았니? 네.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정말 다행인 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적분은요. 미적분 1이라고 할게요. 미적분 1은요. 얘만 배워요. 얘만 배웁니다. 그럼 미적분 2는 뭐 배워? 미적분 2는 지수랑 로그랑 상학함수가 투입돼요. 근데 선생님 상학함수는 파워게임 왜 등수에 안 들어가요? 사인은 파워가 없어 얘들아. 지수함수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지? 다항함수도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그지? 로그함수는 어떻게 올라가? 로그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잖아.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보이지? 다항이랑 지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올라가니까 엄청 빠르잖아. 그지? 근데 지수가 이겼어. 그런 느낌이야. 모든 지수함수는 모든 다항함수보다 힘이 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니? 알았어, 뭔 말인지? 그러면 사실 사인은 어디야? 사인은 무한대로 가지 않는데 무슨 파워가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힘만 하고 있는 거거든.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다람 쳇바퀴 돌고 있잖아. 에이, 내가 사인만큼의 힘으로 공부를 할 거야. 이거 공부 안 한다는 얘기야, 이 새끼. 커봤자 힘 쫙 써도 1이야. 놀아도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뭐 없어, 그지? 근데 지수함수의 힘으로 공부해. 그지? 겁나 세게 공부하는 건데, 물론 반대도 있지만, 지수함수의 힘으로 놀아버릴 거야, 그지? 아무도 못 말려. 이런 애들 있지, 그지? 얘는 뭐 의지가 없어, 그냥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거. 이해가니? 예. 사인, 코사인은 파워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겠고, 나오는 경우 있긴 한데, 이해갔지, 뭔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가 힘이 제일 세. 2등이 다항함수, 세 번째 가끔 로그함수, 오케이? 그럼 같은 다항함수끼리는 뭘 본다? 차수 보시면 돼요. 힘끼리 충돌이 일어날 때 차수 보면 돼. 우리는 얘만 할 거거든. 보자. x가 무한대로 갔잖아. 그럼 여기는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겠지. 여기는 무한대로 가지 않잖아.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야? 무한대야, 그지? 형태를 봤더니 무한대겠지, 분모는, 그지? 자, 분자. 2 곱하기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지. 빼기 무한대네. 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힘의 충돌 발생했네, 그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누가 힘이 세? 앞에 게 힘이 세? 뒤에 게 힘이 세? 왜? 그렇지, 차수가 크니까. 이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그냥 내가, 야,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단서가 있을 때는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지?
지금 내가 단서 줬잖아, 그지? 차수, 다항식끼리는 차수를 보라 그랬잖아. 그냥 차수가 높은 놈이 대장이거든. 대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 대장이 무한대로 갔지? 그럼 2등 이하 필요 없어. 그냥 무한대야. 그래서 이 유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극한의 연산은요, 형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시험에 꽤나 자주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기 앞서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야, 내가 지금. 괜찮아? 이해 갔지? 그런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파워게임. 대장정 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자, 앞반 대장, 아랫반 1등 앞으로. 아랫반 1등 누구야? 제곱. 오케이, 잘했습니다. 윗반 대장 누구야? 잘했어요. 나머지 애들은 구경 응원만 해. 이거 계산해. 얼마야? 답. 옆에 리미트가 있는 거야? 얼마? 네, 2. 끝. 이렇게 풀면 답이야. 이게 파워게임.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내용 가지고 애들이 틀리게 헷갈리게 모르게 만들 수 있어. 이해 갔니? 몇 개 더 해보겠다고 내가. 알았어? 다시 봐봐. 1번 유형, 2번 유형.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이런 건 어떨까? x3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그죠? x의 4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자, 분석부터 하는 거야. 경소를 하면 안 돼. 분석부터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분석해. x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분모 무한대 빼기 무한대 플러스 1이지만 대장 누구야? 그지? 무한대지. 무한대, 분모 무한대 맞죠? 분자 얼마죠? 얘도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파워게임 맞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형태 분석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왔으니까 이제는 대장전으로 가자. 그럼 아랫반 대장 누구야? 위에반 대장은 얼마야? 이것만 적어. 그런 다음에 끝내지 마세요. 약분하면 얼마 돼? 리미트 x 잘 들어야 돼. 이거 x가 남지?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 얼마야? 그치, 무한대지. 하나 남아있는 게 무한대로 간잖아, 그지? 무한대. 이건 어떨까?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그지? x가 무한대로 갔는데,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7. 그죠? 3x 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형태 분석을 하는 거야. 분모 무한대지. 분자 대장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파워게임. 그지? 파워게임이니까 대장전. 대장전이니까 분모 대장 누구야? x 4제곱. 잘했어. 분자 대장은? 이것만 적으면 끝이야. 근데 계산해야 돼. 이제 약분 시켜야 돼. 얼마야? x분의 3.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까지 따라오는 거거든.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3 얼마야? 무한대분의 3이지. 유리함 써올려 얼마야? 무한소지, 무한소. 0이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야, 그냥 이제. 이해가? 네. 이게 세 가지 유형. 그럼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이게 나올까? 무한대로 떠나는 거? 아니면 0으로 가는 거? 아니면 숫자로 나오는 거? 뭐가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근데 주인공으로는 안 나와. 어떤 문제 서브로는 나와, 서브로. 서브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서브가 나오냐, 이걸 언제 잘 쓰냐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고1 과정 가르칠 때도 내가 이런 말 썼던, 고1 과정에서 2차 함수 할 때도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적분 원이나 선행 살짝 했을 때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 단원에서요, 어차피 내가 뭐만 나온다 그랬지? 다항함수만 나온다 그랬잖아. 이 미적원은요, 다항함수와의 전쟁이야. 되게 편한 단원이라고. 다항함수 단원에서 어떤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얘가? 다항함수의 얼굴이라는 표현 썼어. 다항함수의 얼굴. 오케이, 차수, 그지? 여러분, 얼굴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 남자들? 야, 이번에 신입생 여학생 들어올 건데. 야, 수학생이 바뀔 거거든? 여선생님으로? 그럼 너는 그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이 궁금해? 외모가 궁금하지 않나? 그죠? 누가 집에 친구가 놀러 온대. 여자애야. 얼굴이 궁금해. 그 학생이 영어 공부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영어 문제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수학은 어느 학원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얼굴 궁금하잖아. 예. 여러분, 다항함수 단원인데, 다항함수에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다항함수가 나왔다라는 문제 멘트가
다항함수 fx가 있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여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본능적으로 그게 이쁜가? 부터 떠올리는데 다항식이 몇 차식인가? 부터 떠올리면 돼. 알았어? 그 차수에 대한 정보를 얘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할 때 f6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중간식 문제라든지 가나 조건 나왔을 때, 그지? 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렇게 나오잖아. 다 차수에 관한 얘기야. 왜? 파워게임 차수잖아 지금. 맞잖아. 이렇게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분의 fx 플러스 1은 3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야, 분모 대장은 누구야? 쉬워도 돼. 분자 대장은 fx 아니야? 다항함수라며. 맞아? 그래. 다항함수 차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1차 이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 얘가 대장이야. 무시하면 돼. 그럼 뭐가 남아? x제곱분의 fx가 남잖아. 이게 3이라니까? 그러면 분모가 2차식이면 분자가 만약에 3차라고 할게. 3차보다 크다고 할게, 얘들아. 얘가 3차보다 크면은 이거 무한대로 날아가지 않을까? 힘이 세니까. 얘가 2차인데 얘가 1차 이하라고 하면 0 되지 않을까? 봐봐, 알잖아. 차수 비교했을 때 분자가 크면 무한대로 날아가요. 차수 비교했을 때 분모가 크면 0으로 가고요. 차수 비교했을 때 같을 때나 상수값이 나온다는 경험이 나중에 생겨. 지금은 뭐 한번 문제를 풀어본 거에 불과하지만 나중엔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이런 0이 아닌 숫자로 나올 때는요, 차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분자가 차수가 크다는 얘기는 날아가요, 무한대로. 분모가 크면 얼마? 0으로 가요. 지금 0이 아니잖아. 수렴했잖아. 아, 차수가 같다는 얘기야. 얼굴이 나왔잖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지? 하나 더. 3이라는 숫자 나왔잖아. 얼마? 그렇지, 잘했지. 3x제곱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조건에서는 fx는 그냥 다항함수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차수랑 개수까지. 잘했어. 이 정도만 뽑아내면 나머지는 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조 문제로 잘 나와. 참 중요하거든. 이 개념이 잘 잡혀있는 애들은 또박또박 이 개념을 뽑아내는데 이 개념 안 잡혀있는 애들은 나중에 이상한 소리에 더 사실은 수학적으로 극한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얘가 더 직관적이고 빠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내신 끝나고 이제 이맘때쯤 고3 이맘때쯤에 이제 수학 수리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대비할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좀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좀 교과적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일단 직관적으로. 됐고요. 쉬었다 할게요. 좀 괜찮아? 진짜 어떤데? 앞서겠어? 11시 문 잘못. 아, 괜찮아 진짜? 아니요.